안녕하세요, 한상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입니다. 파나메라 라인업에 플래티넘 에디션이 추가가 됐습니다. 국내에 판매되는 플래티넘 에디션은 4와 이 하이브리드 두 가지고요. 기존 파나메라에서 인기 옵션들이 기본 사양으로 추가된 게 플래티넘 에디션의 특징입니다. 기본으로 적용된 사양은 에어 서스펜션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,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등입니다.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이고요. 기본 가격은 1억 6천부터 시작을 하는데 몇 가지 옵션이 더 추가돼서 시승차 가격은 1억 8,760만 원입니다. 파나메라는 출시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이 외장 디자인은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고요. 올드하다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전 고에 비해서 전폭이 넓다 보니까 좀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.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에는 다이내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요 4포인트 주간등은 포르쉐 특유의 디자인이죠. 그리고 플래티넘 에디션의 경우에는 앞핸더 뒤에 에어 아울렛이 추가가 됐고요. 이 하이브리드는 로고가 플래티넘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는 전장에 비해서 전고가 좀 낮은 편인데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좀 웅크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. 그리고 패스트백답게 C필러 이후의 라인이 트렁크 쪽으로 완만하게 떨어지고요.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좀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. 앞뒤의 오버행도 짧게 설정을 했고요. 파나메라는 앞보다 뒤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죠. 뒤쪽에서 보면은 좀 웅장해 보인다 그런 느낌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파나메라의 엔트리 엔진인데 그에 비해서 트렁크에 포함된 스포일러의 면적이 꽤 넓은 편이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머플러 장식이 또는 그 장식조차도 없어지는 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파나메라처럼 양쪽에 두 개씩 뽑은 이 진짜 머플러가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이죠. 타이어는 피렐리의 신트라토 P7 올 시즌, 사이즈는 앞이 275에 35R 21, 뒤가 315에 30R 21입니다. 이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타이어 사이즈가 적당해 보이는데 엔진 출력 대비해서는 이 타이어 사이즈가 좀 큰 편이죠. 그리고 파나메라 또는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생각을 하면은 이 P7 올 시즌 타이어는 좀 그립이 평범합니다. 예, 실내는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. 근데 이 차가 플래티넘 에디션이라서 세부적인 장식이 좀 다른데, 예를 들어서 플래티넘 에디션의 경우에는 이 블랙 컬러의 알루미늄 인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됐고요.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 장식, 이게 좀 다르죠. 참고로 이 대시보드 장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지면은 약간 좀 되게 거칠어 갖고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자체의 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시각적으로는 괜찮습니다. 필러와 천장 전체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확실히 천장과 필러에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니까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죠. 그리고 보스 어라운드 사운드 시스템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. 그리고 플래티넘 에디션의 경우에는 대시보드의 아날로그 시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 저 자체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고요. 저게 약간 진짜 손목 시계와 거의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네요. 모니터는 와이드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. 이게 메리평인데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좀 낮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조금 낮아도 눈에 좀 잘 들어오고, 그러니까 시선이 밑으로 많이 안 내려가요.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. 이렇게 홈 화면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큰 아이콘들이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. 또는 이 세로로 좌측에 이렇게 큰 메뉴로 바로 갈 수가 있고요. 참고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커서 좋긴 한데 뭔가 이 그림이 약간 좀 10년 전에 그런 그림 같네요. 그리고 여기서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크게 드라이브와 어시스트, 주행거리, 컴포트 네 가지가 나오는데,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주행과 관련된 그런 메뉴입니다. 주행 모드에서는 이렇게 노멀과 스포츠, 스포츠 플러스, 인디비주얼 또는 셰시는 이렇게 세 가지, 셰시 높이도 리프트와 중간, 낮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로 이 차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 스포일러 펼쳐짐,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자기가 조작을 할 수가 있죠. 접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접히고요. 어시스트는 ADS인데 이 기본 보조장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, 그러니까 차선 유지 보조장치와 차선 변경 보조장치, 이거를 활성화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주행거리는 트릭 컴퓨터고요.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주변 조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드 조명이죠. 참고로 파나메라의 무드 조명은 낮에도 좀 선명하게 잘 보이는 편이고요. 적용 범위도 꽤 넓은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도어트림과 발치, 컵홀더 등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빛이 아주 강한 편이 아니어서 벤츠처럼 되게 화려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전체 밝기는,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밝기를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, 보시는 것처럼 도어와 센터 콘솔, 발판, 루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8가지가 있는데,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무드 조명의 색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홈 화면에서 설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이 나오는데,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중앙 디스플레이, 밝기라든가 또는 터치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범위 구성을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
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 있잖아요. 이거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맞춤형 보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정보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여기서 그러니까 기본과 스포츠 크로노, 컴팩트, 맞춤형 총 4가지가 있고요. 맞춤 디스플레이 구성에서는 이렇게 핸드폰처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저기에 표시된 정보를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. 기본 2분할입니다. 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화질도 좀 짱한데 약간 좀 이렇게 밝은 그런 느낌이고, 앵글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이거랑 2개. 그리고 이쪽 화면에 여기 워시액 표시 있잖아요. 이걸 누르면은 후방 카메라 클리닝 기능입니다. 파나메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송풍구인데, 이 송풍구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죠. 보통은 가운데와 양쪽의 송풍구 디자인이 비슷한데 이 차는 전혀 다르고, 결정적으로 이 가운데 송풍구는 이게 수동으로 날개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합니다. 심지어는 이 날개 각도도 이렇게 이걸로 조절하죠. 그래서 뭔가 좀 약간 좀 답답한 그런 느낌도 있고, 센터페시아는 포르쉐 특유의 디자인이죠. 모니터가 터치스크린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,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들 있잖아요. 이걸로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면은 홈 화면으로 한번 이동을 하고요. 이렇게 요 다이얼을 돌려서 이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로 가는 큰 메뉴는 여기에 꺼내놨어요.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아이콘으로 처리를 했는데, 요즘에 포르쉐가 기본적으로 하이그로시를 좀 많이 쓰는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요 센터페시아 주변에만 하이그로시가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. 이게 다 아이콘으로 바뀌긴 했는데, 여기에 적용된 그런 버튼들, 이거는 배치는 기존과 거의 같죠. 참고로 이 차도 통풍 시트가 마련이 돼 있고요. 보통 독일 차들이 보면은 통풍과 열선을 같이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, 이 차도 그렇습니다. 기어 셀렉터는 레버 타입이고요. 이게 굉장히 좀 짧죠. 근데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 자체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운전대를 잡은 손과 가깝습니다. D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되고요. 요 뒤쪽에 보시면은 보통 독일 차들 보면 스모커스 패키지라고 잿더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차도 그렇습니다. 이 잿더리가 딱 진짜, 심지어 이게 작지도 않아요. 거기다가 탈착도 가능해서 청소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센터페시아 뒤쪽에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. 이 컵홀더가 각기 크기가 좀 다른데, 이 차는 좀 유독 좀 차이가 나네요.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비대칭으로 열리는 방식인데, 차 크기 대비해서는 요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그렇게 큰 편 아닙니다. 여기에는 USB 단자 하나와 12V가 있는데, 그러니까 요즘에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요 USB 단자가 이제 앞쪽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. 참고로 컵홀더의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.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닥에 올라옵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고요. 플래티넘 에디션은 GT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고요. 보통 포르쉐가 그렇듯이 이 스티어링 휠이 옆에서 봤을 때 거의 90도로 서 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좀 되게 더 스포츠한 느낌을 배가시키는 것 같죠. 스포크에 있는 이 디자인이나 재질은 911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더 좋아요. 예를 들어서 911보다 이렇게 만졌을 때 잡소리가 훨씬 덜 나고요. 그리고 요 가운데 뚫려 있잖아요. 이게 좀 되게 독특한 그런 디자인이죠. 그리고 요즘에 포르쉐가 그렇듯이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얼로 있어서 확실히 운전대에 있으니까 드라이브 모드 변환하기가 훨씬 쉽죠. 참고로 림의 두께는 약간 얇은 편인데, 이게 원형이 아니라 좀 납작해서 잡았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독특하고요. 림에 적용된 가죽은 약간 좀 까칠한 편입니다. 5개의 원이 겹쳐진 디자인은 전형적인 포르쉐의 디자인이죠. 가운데 타코미터가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.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좀 조그맣게 있는데, 이 차는 HUD가 있어서 사실 저 디지털 속도계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. 요 양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, 그러니까 예전에 아날로그보다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훨씬 많죠.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기본이고요. 이게 스포츠 크로노, 이게 컴팩트, 이게 맞춤형. 맞춤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표시된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. 확실히 이 스포츠 크로노가 디자인이 좀 스포티하네요. 그러니까 가장 좀 직관적입니다.
보통 포르쉐는 착좌감이나 지지성, 기능성이 가장 좋은 편인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. 시트가 기본적으로 쿠션이 약간 좀 푹신하면서도 넓이 또는 길이가 넉넉하고요. 심지어는 가죽의 질도 좋아요. 이 차가 아무래도 좀 GT카를 표방하는 차인 만큼 시트도 그에 맞춰서 세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리고 요급의 차 중에서는 시트 포지션도 가장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. 도어 포켓의 용량도 넉넉한 편입니다.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는 앞유리 보시면은 이게 이중접합인데 이게 다른 이중접합 중에서도 상당히 좀 두꺼운 편이에요. 파나메라가 사실 큰 차고 성인 4명이 넉넉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컨셉이거든요. 근데 그에 비해서 2열의 레그룸 또는 거주성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닙니다. 지금 제 시트 포지션 맞추고 나면은 여기 무릎 공간이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나메라 롱 휠베이스와 비교하면 확실히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. 근데 이 차가 전고가 좀 낮잖아요. 그거에 비하면 머리 공간은 괜찮은 편이고요. 시트의 좌판 길이도 성인 남자 기준으로도 그렇게 짧지가 않고요. 참고로 시트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좀 조절폭이 꽤 큰 편인데 지금이 가장 90도로 세운 상태고요. 뒤로 뉘어보면은 생각보다는 뒤로 좀 많이 뉘어집니다. 그래서 레그룸은 좀 작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거주성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.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좀 제한적입니다. 이 아래가 공간이 좀 작기도 한데 1열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약간 좀 경사가 져 있어요. 그래서 신발 넣으면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. 이 차는 4인승이고 그래서 2열의 거주성도 꽤 강조한 디자인인데 그래서 2열에도 이렇게 액정이 있죠. 참고로 여기에 표시되는 뭐 정보라든가 편의 장비가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네요. 그리고 1열에 비하면은 이 2열 액정의 이 터치 있잖아요. 이거는 좀 반응이 좀 많이 느리고요. 지금은 공조장치 액정이고요. 2열의 송풍구 역시도 이게 전동입니다. 이렇게 이걸 움직여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하죠. 참고로 이 차에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독일 차로서는 이렇게 2열에 통풍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.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뒤에 썬루프는 이걸로 엽니다. 2열의 센터 콘솔 박스는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. 이게 뭔가 누르면 열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젖히는 방식이고요. 요 컵홀더가 좀 되게 얕잖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쓰기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좀 긴 컵도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열에도 이렇게 잿더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는 USB와 시거 잭이 있고요. 센터 콘솔 박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꽤 긴 또는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암레스트에. 참고로 2열 유리 양쪽에도 전동식 블라인드가 있고요. 이렇게 뒷유리에도 블라인드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파나메라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495리터고요. 그러니까 차 사이즈 대비해서 이 기본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. 참고로 일반 파나메라와 롱 휠베이스는 기본 트렁크 용량 같고요. 반면에 2열 시트를 접었을 때의 용량은 기본형이 1334리터, 롱 휠베이스가 1483리터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이 차가 트렁크 들어가는 입구는 작은데 또 양쪽에 이 수납 공간은 또 굉장히 큰 편이고요.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는 타이어 키트가 있고요.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큰 공간이 생기는데 확실히 뭐 외건이나 SUV에 비하면은 이렇게 2열 시트 접었을 때 그 활용성이 그렇게 높진 않죠. 심지어는 이 트렁크 턱도 꽤 높은 편이고요. 이 차는 파나메라의 기본형 엔진인데 시동을 걸 때 뒤에 배기음이 좀 약하게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소리는 있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실내에서는 뭐 엔진음이라든가 배기음이 좀 작게 들리는 편이고요. 반면에 밖에서 들으면은 엔진 외기음이라든가 저 배기음은 실내에서 듣는 것보다는 소리가 좀 큰 편이고요. 정차 시 엔진 소리는 공조장치를 껐을 때 조용한 편입니다. 보통 포르쉐 하면은 좀 소리가 크다는 선입견이 있잖아요. 근데 요즘에 포르쉐는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서 특히 파나메라는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편해지고 있어서 이 가장 나중에 나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엔진 소리가 좀 작은 편입니다. 그리고 정차 시 이런 진동도 꽤 적은 편이고요. 사실 포르쉐는 차에 상관없이 정차 시 진동이 좀 있는 편인데 이 차는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공조장치를 1단을 키면은 보통 포르쉐가 에어컨의 1단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바람도 적게 나오고요. 소리도 거의 없죠. 그래서 지금처럼 여름철에는 이 에어컨 한 3단 정도는 틀어야 좀 이렇게 찬바람이 느껴져요.
참고로 이 차 와이퍼는 이 워시액 줄기가 굉장히 좀 여러 개로 나오는데 이 차도 뭔가 되게 좀 깨끗하게 그렇게 닦이는 건 아니에요.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. 변속기는 8단 PDK와 조합이 됩니다. 이 차는 기존과 파워트레인이 같아서 사실 주행 느낌도 기존과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좀 다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포르쉐를 타보면은 포르쉐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승차감이 좋아지고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또 이게 별로 이상한 건 아니죠. 근데 이 파나메라는 작년 또는 올해 초에 롱휠 베이스 그리고 이 플래티넘 에디션까지 차가 뭔가 이렇게 점점 편해지고 승차감이 좋아지고 조용해집니다. 파나메라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 성능에 비해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게 인상적이었는데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. 일단 기존에 샀던 뭐 롱휠 베이스나 뭐 작년에 그냥 포나에 비하면은 하체가 더 부드럽고요. 제가 보통 독일 차들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 타면은 아주 저속에서 기동할 때 굉장히 좀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차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약간 좀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. 참고로 이 차는 통풍 시트를 켜잖아요. 그러면은 뭔가 윙 하는 약간 좀 베어링 돌아가는 소리가 나서 이게 좀 귀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인 승차감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. 이거는 그냥 뭐 호불호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뭐 보편적인 승차감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. 그러니까 최근에 타본 차 중에 일반 오너가 운전하기에 가장 승차감이 좋은 차가 몇 개가 있거든요. S400D 580 또는 플라잉 스퍼 뭐 등이 있는데 뭐 거의 그런 차와 비슷합니다. 전체적인 방음도 꽤 좋은 편이고요. 보통 포르쉐가 앞에 차음률이 들어가고 옆에 뭐 이중접합 들어가고 그러면은 진짜 외부 소음의 차단이 굉장히 좋거든요. 이 차도 그렇습니다. 이 차는 고속 주행할 때 앞쪽에서 들리는 그 풍절음 있잖아요. 이게 상당히 적은 편이고 지금처럼 콘크리트路面을 90 정도로 주행할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리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. 특히 21인치 타이어인 걸 감안을 하면은 노면 소음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옆에 유리가 이중접합인데 이중접합 치고도 또 되게 두꺼워서 그러니까 외부 소음의 그런 차단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아스팔트로 접어들면은 타이어 소리가 더 잔잔하게 들리고요. 회전수에 따라서 그 소리의 영역을 좀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아요. 카이엔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로 사용하는 그런 영역 있잖아요. 회전대 예를 들어서 뭐 3000rpm 이하까지는 이렇게 좀 소리 또는 회전수를 올려도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지금처럼 한 2000 또는 2500rpm 이렇게 올려도 약간 베이스톤으로 우웅 하는 소리만 있지 뭔가 이렇게 볼륨이 확 커진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한 4000rpm 이상에 올라가면은 소리가 그 전에 비해서 좀 확 하고 커지죠. 그래서 운전자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역대와 또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사용하는 그런 회전대 있잖아요. 그거를 좀 그 소리를 뚜렷하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보통 에어 서스펜션 달린 독일 차는 저속에서 되게 부드러워도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은 약간 좀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저속에서도 부드럽고요. 이렇게 지금처럼 90, 95, 100 이 정도에 올라가도 물론 저속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지만 여기서도 그냥 충분히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어지간한 요철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가요. 예를 들어서 뭐 가로 그루브 또는 소위 말하는 빨래판 구간 거기를 지나가면은 사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좀 급이 낮은 차 또는 서스펜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차 타면은 두두두두두 하고 지나가거든요. 근데 이 차는 그냥 슥 하고 지나갑니다. 심지어는 과속 방지 속도 그냥 휙 하고 지나가도 뭔가 이렇게 충격이 굉장히 덜해서 이런 그 일상적인 승차감에서는 뭐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그때 롱휠 베이스를 시승하면서 포르쉐 타면서는 굉장히 드물게 이 차는 별로 이렇게 달리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달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좀 그런 차예요. 별로 이렇게 달릴 생각이 안 든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포르쉐로서는 회전 성능이 생각보다는 컴포트 기준으로 조금 제어가 많이 들어가고요. 마지막에 좀 이렇게 언더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죠. 보통 포르쉐라고 하면은
회전할 때 가속 페달 쭉 밟으면은 뭐 안쪽으로 살짝 감기든가 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스포티한 그런 모션이 나타나잖아요. 뭐 속도를 떠나서. 근데 이 차는 좀 지나가면은 제어도 많이 들어가고 언더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뭔가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하면은 되게 민첩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, 이거는 뭐 저기 플라잉 스퍼나 S580보다 저 과속 방지턱 기준으로만 딱 보면은 탁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은데요. 이게 저 과속 방지턱이 저기 턱은 낮아도 첫 충격이 되게 강하게 오거든요. 와, 근데 이 차는 방금 저기 지나갈 때 그냥 슥 하고 지나가요.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파나메라 4를 타면서 가장 인상적인 거는 성능이 아니라 승차감입니다. 사실 요즘에는 포르쉐 타면서 이런 경우가 좀 많죠. 확실히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는 좀 차이가 있네요. 방금 같은 오르막을 아까는 컴포트, 지금은 스포츠 플러스로 돌았는데 스포츠 플러스의 그 거동이 좀 더 민첩하고요. 심지어는 속도도 뭐 한 10km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도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거동이 되게 막 민첩하거나, 사실 이 파나메라가 덩치가 좀 큰 차라서 막 되게 민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, 어쨌든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는 좀 차이가 큰 편입니다. 엔진이 같기 때문에 가속력도 기존과 거의 동일합니다.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1초예요. 참고로 스포츠 크로노 런치 컨트롤 사용하면은 5.1초고요. 정지에서 200까지 가속 21초가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되게 빠른 건 아닌데, 이 차 덩치나 출력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면 꽤 준수한 성능입니다. 무엇보다도 이 차는 보통 좀 잘 만든 내연기관 또는 중저속 토크가 좋은 엔진은 조금만 밟아도 속도가 좀 잘 붙는데 이 차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. 근데 방금 회전할 때도 그렇고 가속할 때도 보면은, 그러니까 차는 가속은 이제 빨리 이루어지지만 뭔가 운전자가 받는 느낌 자체는 이게 좀 차가 좀 되게 무겁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 밟고 가속 페달 끝까지 밟으면은 런치 컨트롤 레디라고 계기판에 뜨고요.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 떼면은 이 차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가속력이 발휘가 되는데, 보통 네 바퀴 굴림 차들이 실제 가속보다 체감이 좀 느리잖아요. 그래서 뭔가 실제보다 되게 좀 빠르다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요. 드라이버는 크게 노말과 스포츠 플러스가 있는데, 그러니까 스포츠 플러스로 갈수록 이제 세팅이 점점 공격적이 되죠.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빨라지는데, 사실 이 차가 컴포트 모드에서, 그 노말 모드에서 이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. 뭔가 약간 좀 에코 모드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가속 페달 초기의 반응이 이 정도까지 밟으면은 반응이 조금 늦게 나와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는 좀 컴포트 모드로 세팅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. 반면에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빨라지는데, 이것도 이렇게 기존에 이제 포르쉐의 스포츠 플러스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. 그거에 비하면은 이것도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무딘 좀 그런 느낌입니다. 파나메라는 통상적인 세단과 운전 자세 또는 그 시야가 조금 달라요. 기본적으로 이 차가 시트 포지션이 좀 낮고 지붕도 좀 낮고, 그래서 통상적인 대략 2와 비슷한 급의 세단과는 시야가 조금 다른데,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차를 타고 운전 포지션을 가장 낮추면은 약간 좀 이렇게 답답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이 낮기도 하지만 이 대시보드가 상대적으로 또 올라와 있고, 심지어는 911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사이드 미러로 보면은 리어 팬더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보통 통상적인 세단에 비하면은 시야가 약간 좀 가리는 그런 면이 있어요. 근데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전반적인 시야는 괜찮고, 그리고 밖에서 보면은 저 뒷유리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막상 룸미러로 보는 후방 시야는 괜찮은 편입니다.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실제 가속보다 체감 가속이 좀 느린 편이에요. 보통 사륜구동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예를 들어 지금처럼 풀악셀 하면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강하긴 한데 예전만큼 그렇게 엔진 소리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,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도 그 하체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
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예전 같은 포르쉐가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고도로 달릴 때 상하로 바운싱이 되게 빨리 일어나는데 이 차는 그렇게 상하 바운싱이 빠르지가 않고 오히려 그 댐핑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체감 가속이 조금 느리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. 반면에 고속 안정성은 또 굉장히 좋아서 이게 직진성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약간 구분기를 지나갈 때도 안정성이 꽤 좋아요. 보통 고속 안정성을 얘기를 할 때 차체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외부 소음도 좀 포함이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고속으로 달릴 때 밖에 뭐 풍절음이 막 되게 많다 그러면은 뭔가 좀 고속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또는 계속 고속으로 달리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엔진 소리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속도에서는 대부분의 차들은 바람 소리가 대부분이고 엔진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이 차는 오히려 바람 소리와 그 엔진 소리가 거의 반반입니다.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차들과 좀 다른 점이죠. 그래서 이 차가 전체적으로 컴포트, 특히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포츠 리스폰스를 눌러도 뭔가 그 포르쉐 특유의 되게 과격하고 스포티하고 그런 느낌은 좀 덜하죠. 참고로 이 스포츠 리스폰스는 총 20초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중간에 끊고 멈췄다가 다시 누르면 또 20초에서 시작하고 그렇습니다. 진짜 저 방금 과속방에서 넘을 때 얘 그 댐핑은 진짜 인상적이네요. 저기를 이 정도 충격 없이 넘을 정도면은 진짜 어지간한 좀 안 좋은 노면에서도 충격 흡수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이번에 시승하면서 거의 뭐 전천으로 노면에 상관없이 굉장히 승차감이 좋습니다.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마지막에 좀 언더스티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스포츠 플러스에서 오르막으로 넘어가면은 그 마지막에는 오히려 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휙하고 감기는 그런 모션이 있습니다. 어쨌든 이번에 포르쉐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을 타봤는데 보통 제가 포르쉐 시승하면서 좋지만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근데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말은 제가 거의 아예 생각이 든 적이 거의 없는데 이 차는 기존의 이제 파나메라에 비하면은 뭔가 좀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되나? 왜냐하면은 가격이 1억 6천부터 대략 시작을 하는데 이게 플래티넘 에디션답게 기본 사양이 꽤 좋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보통 포르쉐가 옵션에 되게 인색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차선 유지 장치, 차선 변경 보조 장치 이런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포르쉐 국내에서 파는 포르쉐는 차로 중앙 유지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기존의 파나메라에 비하면 약간 좀 가성비가 좋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. 심지어 이 차는 2열 승차감도 좋습니다. 파나메라가 기본적으로 성인 4명, 5명이 2열까지 좀 편하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장거리 GT를 표방을 하는데 특히 최신의 이 파나메라는 승차감이 더 좋아져서 2열의 승차감이 더 좋을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. 실제로 아까 뒤에서 한 20분 정도 타보니까 1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승차감이고요. 방음은 1열보다는 약간 좀 못합니다.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바꿔도 2열 역시도 그렇게 댐핑이 단단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노면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일정한 승차감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. 단점으로는 2열의 승차감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고요. 그러니까 2열의 승차감이 좋아도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그렇게 작으면은 좀 이렇게 먼 거리 갈 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저 통풍이 있긴 한데 소리만 크고 그렇게 시원하진 않고요. 물론 없는 것보다 낫고요. 결정적으로 이 차가 통풍을 키잖아요. 그러면은 그 뭔가 그 베어링 돌아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이게 크게 나서 저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3단 틀면은 왜 그 공사할 때 그 글라인더 소리 있잖아요. 윙 하고 그거와 좀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저 이게 어디 밖에서 들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통풍 시트예요. 예를 들어서 이게 끄면은 또 이 소리 안 나고 3단 틀면은 소리가 또 굉장히 크게 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방음이 좋긴 한데 이런 통풍 시트 소리는 좀 있습니다. 예, 이로써 포르쉐 파나메라 4 플래티넘 에디션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